자, 수업 두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정말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소설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기승전결로 쓴다고 생각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승전결. 미수도 알아야 되고 기승전결. 근데 미수글은 보면은 단편이 아니고 이건 중편 정도 되는 글이거든. 이제는 선생님하고 이 수업의 목표는 제대로 된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제대로 된 글을 하나 써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려면 발단 부분부터 우리가 잡고 들어가. 우리는 아직 전개, 절정, 결말은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은. 뭐만 생각해? 발단. 우리 윤서 씨의 장점은 첫 시작을 아주 잘한다는 거. 이게 장점이고. 발단만 생각해. 그런데 느낌과 생각과 이것만 갖고 글이 잘 써지 않아요. 글도 정확하게 로드맵, 설계도를 갖고 가야 돼요. 내가 사실 나는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소설 강의는 내가 문제 아카데미 중간에 하다가 잠깐 쉬고 사실 나는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하는 걸 굉장히 오래 했거든. 입학사정관이었고 거기서 중요한 게 항상 자기의 진로를 정할 때도 로드맵을 정해서 가는 것처럼 미수는 좀 있으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될 건데 지금 학교가 어디에 서울이야? 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경기도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 서울에도 이제 그 나중에 그건 얘기하기로 하고 자 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고 답하기. 내가 글을 쓸 때 그냥 느낌으로 막 그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질문과 답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영화 하듯이 시놉시스를 한 장 쓰고 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시놉시스 쓰는 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 테니까 우선 오늘은 나하고 무슨 훈련을 할 거냐면 질문하고 답하기를 할게요.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있지만 그 지금 쓰고 있는 글은 그냥 잊어먹거나 혼자서 쓰시거나 아니면 조금 요 수업이 진행이 돼서 다른 글이 하나 나오면 그때 다시 쓰시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우리의 수업은 제대로 된 단편을 하나 써서 다음에 공모전 냈을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얘기는 듣지 말자. 심사위원들한테. 첫 번째, 시점이 흔들린다.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문체가 잘 이상하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듣지 말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쓸 텐데 질문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건 이제 숙제로 낼 거지만 우선 지금 자 윤서 씨 새로운 글을 하나 쓴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쓸 것을 질문을 한번 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미수도 지금 생각을 좀 해볼게. 나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나는 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생각하는 중간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이번에는 화자가 내가 쓰기 어려운 화자로 쓰지 말고 우선은 지금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화자를 한번 정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윤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내가 40대 중반의 남자지만 아저씨지만 나는 사실은 40대 중반의 아저씨 화자보다 나는 뭐 20대나 10대나 이렇게 아이들 여성을 나는 글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단기가 지나면서 쓴 거고 처음엔 나도 19살, 20살 때 글을 쓸 때는 그 대학생이 주인공이 돼서 글을 썼었거든요. 마찬가지. 우선은 지금 미수는 미수 나이 또래의 화자를 그다음에 우리 윤서 씨는 윤서 씨 나이 또래의 화자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선은 제목을 우리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정하지 말고 우선 내가 지금 가장 쓰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윤서 씨,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한번 질문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리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할 시기라고도 생각해서
어떤 일이 가장 내가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일이 내가 할 때 가장 즐겁게, 자, 봐봐. 벌써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야. 어떤 일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이거는 큰 거. 이렇게 글을 쓰면 실패.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미수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화두. 내가 쓰고 싶은 거. 근데 조금 어려워. 사실 이 강의는 고등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니야. 근데 그냥 어떻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들어놓고 내가 좀 시간이 흘러서 너를 좀 상태를 체크하고 분명히 너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인자가 있는데 내가 이제 너한테 맞는 수업을 할게. 우선 지금은 들어놔. 자, 미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감정이 지금은 제일 궁금해요. 성인이 되었을 때 감정이 지금은 제일 궁금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깎아볼게. 미수야. 자, 성인이를 주어지. 자, 이걸 구체적으로 정해봐. 아, 성인이라는 말을 바꿔볼게. 구체적으로. 주어를 바꿔보자. 구체적으로. 막 20살? 20살. 그 다음에 20살만 되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지? 20살? 아니야, 음. 대학교를 못 붙었을 때? 그러면은 20살 그러면 다시 20살 그건 빼고 내가 주어 넣었어. 주어는 나야.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치? 못 붙었다는 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얘기해봐. 그때 생각들이나 감정들? 생각들이나 감정들 너무 어려워.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이 문장가 가면은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거야. 내가 주어 대학에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일도 너무 이거 추상적이야. 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자, 미수 좀 생각하고 있어. 자, 미수 생각할 시간을 좀 벌어줄게. 자, 윤서 씨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 제가 이제 글쓰기로 글을 쓰겠다고 소설가가 되겠다고 전적으로 다짐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커. 이게 지금 자 미수처럼 그냥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자 미수 그 다음에 말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봐. 떨어지면 더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더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추상적이야. 자 내가 이제 예를 보여줄게. 이건 내가 숙제로 낼 건데 우리가 교육이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무슨 교육이 잘못됐냐면 질문과 답을 찾는 교육이 잘못됐어요. 고등학교에서 질문하는 교육이 안 돼 있고 그 질문에 맞는 스스로 답을 찾는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작가가 될 사람들. 내가 한번 결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어떤 나는 질문을 했냐 하면 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가 한 질문이었어.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이게 내가 질문이었어. 거기에 대한 내 답은 뭐였냐? 내가 초등학교 때 간암에 걸려서 우리 집에 온 할머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내가 답이었어. 이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글이 붕 뜨지 않아. 왜냐? 그걸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아까 내가 윤서 씨한테 그랬죠. 총알 한 방 장전하고 타격을 놓고 한 방을 쏴서 맞추는 게 단편이야. 기승전결 그 모든 메커니즘은 발사에서 총알이 나가서 과격히 쫓기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그 하나의 의미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벗어나서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의미 없는 장면들 나왔다가 의미 없는 사람 나왔다가 그러면 글이 산으로 간다. 그럼 거기서부터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거는 공모전에서 붙을 수가 없는 거지.
물론 내가 생각하는 글을 잘 쓴다는 건 나는 공모전에 연연하는 글을 잘 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얘기를 하고 자 다시 해볼게요. 어렵지만 해봐. 재밌어. 할 수 있어. 자 미수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다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아 수능은 오케이. 떨어지면 또다시 그냥 수능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미수 얘기해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아까 얘기한 거 좋아. 수능을 또 준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답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이자 주어 동사를 넣어서 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주어 내가 떨어지면 준비할 수 있을까?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럼 답도 마찬가지야. 뭐뭐 때문에 못할 것 같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답은 뭐야? 생각해. 자, 윤서 씨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하는 거.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를 구체적으로 넣어서 내가 내가 10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글을 계속 쓰고 있을 것인가? 자, 좋아. 오케이. 벌써 많이 발전했어. 근데 글 일은 너무 글은 뭐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너무 많아. 그걸 딱 하나만 정해볼까? 그 10년 뒤에도 소설을 쓰고 있을 것인가?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쓰고 있을까? 답을 한번 얘기해볼까? 답. 주어 동사를 넣어서 나는 나는 글쓰기를 까탈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쓰고 있을 것이다. 근데 까탈스럽게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야. 나는 무엇 때문에 쓰고 다시 해볼게. 자, 생각해서 윤서 씨 생각하고 미소. 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다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할 수는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이지 질문이. 답. 이미 최선을 다했다. 이 최선을 다했다는 게 구체적이진 않아. 이걸 다시 찾아. 오늘 연습하는 건데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노력을 했어? 그거 한번 찾아볼까? 어떤 노력을 했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노력했다기 때문에 바꿔봐. 구체적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했기 때문에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 자, 그러면 미수가 먼저 해볼게. 할 수 있어. 이게 그렇게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들어오라고 한 거야. 너한테 잠재력이 있어. 애기지만. 자, 보자. 이 글을 너가 쓴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너가 뭐를 알고 싶어? 너가 글을 한 편을 쓰고 나서 이걸 통해 너가 알고 싶은 게 뭐야? 깨닫고 싶은 게 뭐야? 어떤 걸 너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을 쓴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게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글이거든, 이 글은. 본인이 그렇게 느끼던 못 느끼던, 봐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루 종일 공부했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크게 주제를 잡으면 한국 입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 글에 따라서는 나 같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너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너는 수능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대학은 가고 싶어. 여기서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수능을 준비할 수 있냐 없냐잖아. 그래서 나는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수능 말고 다른 걸 찾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할 수 있는 너 안에 내가 누군가 말은 수능을 아는 다른 걸 찾지만 이 글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지 철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가 나와. 김미수라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입시라는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라는 김미수라는 나를 하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나를 얼마나 얽매이고 올가매고 짓밟고 있었는가.
내가 그 수능이라는 것에 내가 얽매여서 내가 나다움이라는 걸 찾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입시하는 방법을 너가 계속 찾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맞는 나에게 맞는 입시는 뭐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꿈은 뭐였나 이런 것들이 이 글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너네 나이 또래 글에서는 최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미수는 어떻든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건 지금 했어. 그래서 숙제를 낼 건데 이거를 갖고 쏘아도 괜찮고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다른 질문을 해와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윤서 씨 질문하고 답해 볼까요? 내가 10년 뒤에도 소설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답은? 나는 이야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고 있을 것이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돼야겠지? 이야기도 너무 포괄적이야. 나는 어떤 이야기? 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사는 이야기도 너무 포괄적이야. 자, 다시 이것만 고쳐볼까? 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사람이 겪는 힘듦? 그 힘듦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 현실과 이상의 차이 때문에요.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도 구체적인 말로. 내가 굴착기 드라이버 기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 내가 굴착기 이거 알지? 하는 거. 나는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서 굴착기 드라이버가 기사가 못 될 것이다. 이런 거야. 그 답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윤서 씨 글이 그대로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던지고 내뱉는 그 질문과 답이 그대로 지금 잔치국수라는 글에 들어가 있어. 구체적으로 꽂지를 못하고 있어. 다시 해볼게요. 나는 10년 뒤에도 소설을 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소설을 쓸 것이다. 그럼 어떤 것만 바꿔봐. 구체적인 단어로. 나는 글쓰기밖에 없기 때문에. 글쓰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숙제로 생각을 해와야 될 게 그러면 윤서 씨는 나는 어떤 글쓰기를 사랑하는가? 그걸 찾아야 돼. 구체적인 단어로. 나는 10년 뒤에도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쓸 수 있어. 왜? 나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보면 글이야다. 글. 나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윤서 씨도 나는 10년 뒤에도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오케이. 나는 뭐를 해서 사랑해서 글을 쓸 수 있게 하나 정해와야 돼. 그럼 그게 소설이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그걸 정하는 거. 이거를 정해야 발단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과 답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금요일 다음 주에도 자 근데 언제 너는 개학이야 미수는? 전 다음 주에 개학인데 다음 주 개학이야? 다음 주에 개학인데 금요일 날 또 방학식을 해서 방학식을 하고 집에 오면 언젠데? 아마도 11시 전에는 오지 않을까. 우선 그럼 윤서 씨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이 괜찮아요? 네, 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미수가 걱정이네. 그렇지? 아니, 다음 주는 괜찮은데 응. 만약에 정말 개학을 하면 갖고 3월달에 가야지. 되면 아마도 이 시간에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지. 학교 가야지. 학교가 먼저지.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에도 11시에 할게. 다음 주에 하고 다음에 시간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네. 하는 거지? 만약 못 올 것 같으면 지금 얘기를 해줘. 그럼 다시 시간을 바꿔보고 오빠랑 윤서 씨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금요일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11시에 하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11시까지 숙제가 있는데요. 두 분 다
지금 뭐 미술은 잘했어. 질문하고 답을 찾아오고요. 주제를, 제목을 정해야 돼요. 제목. 이게 글을 쓸 때 제목이 없으면 뭐를 쓸지 자기가 모르는 거야. 난 옛날에 그 한강에 떠 있는 겨울에, 혹독한 겨울에 떠 있는 그 얼음들을 보고 나는 어떤 게 떠오르, 부빙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부빙이 뭐냐면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 그걸 통해 사람들의 부재와 소통에 대한 부재와 갈등을, 그 얼음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걸 통해서 나는 글을 써봤거든. 그렇게 자기가 쓰고자 하는 질문과 답에 대한 주제를 정해오세요. 거기까지가 숙제예요. 그것만 해오면 돼. 그래서 글 쓰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다 DNA가 몸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수 어떻게 해? 말은 어렵지만 또 잘하잖아.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어? 그 몸속에 DNA가 있어서 그래. 너는 일반적인 아이는 아니고, 어린아이가 글 쓴다는 것은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살려서 글을 쓸 거야. 평생 너도 그게 있으니까, 네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전업 작가가 돼서 글을 쓸지, 아니면 글은 평생 내 친구, 평생 나와 함께 글이 같이 다니는 거거든. 그렇게 글을 쓸지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꼭 전업 작가가 돼야지 막 생각, 아직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다만 너가 대학을 문창과로 가고 싶으면 문창과는 가는 건 괜찮아. 입시를 해서는.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인연이 되면 선생님을 같이 도와줄게. 윤서 씨는 어쨌든 지금 생각은 나는 작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잘 다니는 학교를 땡겨치고 유망한 학과를, 그지? 괜찮아요. 근데 우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또 이 수업이 첫 수업이라고 하니까 오늘 나하고 배운 것 중에서 이것만 질문, 답, 제목 정하기.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11시에 수업이면은 목요일 밤 10시까지, 이건 다른 분, 이 수업을 지금 같이 나하고 라이브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 녹화된 영상을 보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갖고 본인들이 새로운 글을 쓸 때 질문, 답, 주제까지 해서 나한테 목요일 밤 10시까지 메일 주소로 나한테 보내주시면, 그 메일 주소 다 알고 있죠? 그 휴먼피플 숫자 2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내가 다음 수업할 때 보고 할 거고, 이 수업을 녹화된 걸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선은 첫 번째 수업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 질문도 없어? 윤서 씨 뭐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이거 수업에 그래서 최종 그 과제 최종 목표는 이제 단편 소설 한 편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하고 이제 더 나랑 갈 사람들, 내가 더 키우고 싶고 인연이 된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책을 좀 하나 낼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이 좀 변해야 돼요. 내가 공모전을 통해서 작가가 된다, 신춘문예 당선자 작가가 된다, 이것도 좋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도 평생 내가 글을 어떻게 쓰면서 살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그 공모전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뽑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알기까지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무튼 그래요. 해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첫 문창과 수업인데 이게 중요하거든. 어떻든 첫 문창과 수업을 해봤는데 느낌들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윤서 씨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어땠어요? 그거 주로 그 작법서 같은 걸 찾아보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이게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이 확실히 더 내용이 확 와닿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미수 씨는 어때? 미수는? 주변에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어쨌든 하나하나 잘만 따라오면 좋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소설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숙제 낸 거 목요일 밤 10시까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